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성탄절은요 유독 북한의 눈길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25일 전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이미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북한이 정말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선택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제로금리의 공습, 유럽에선 예금이 사라졌다. 제로금리니까요. 저축해봐야 한 푼도 더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나라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예금 금리가 0%대입니다. 돈 안 맡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시중 자금 떠돌자 부동산만 급등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봅니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투자는 안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에만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끼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정은 성탄 도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25일 전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미국이나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자리가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때 공개적으로 새로운 길 갈 수도 있다라고 올해 초에 이렇게 뭐 공개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 간부들을 불러놓고 뭔가를 이렇게 엄청난 손동작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무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아베 총리와 이딴 전화통화를 했고요. 북한 억제, 제재 이런 방안 공조 논의한 듯하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이 오늘과 내일 연쇄 회담을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북한 요인 생포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전사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죠? 뭔가 지금 작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죠? 훈련을 한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미 특전사 공동훈련 사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건요. 보라고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굴 보라고 한 걸까요? 해석이 바로 북한입니다. 가상 북한군과 총격 영상은 등록 후 삭제했다. 군 안팎 북한 향한 경고다. 방금 본 기사는 북한의 움직임. 이 내용은 미국의 움직임. 이렇게 연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청와대 앞 집회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맹학교 학생들의 외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천막도 쳐 있고요. 집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소가 나오나 봅니다. 소리에 민감, 소음에 교육권 침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학생들에게 뭐 욕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러지 않고 일부 이런 모습이 보였겠죠.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경찰 집시법 개정 나섰지만 다 세월이다. 여기 보면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0일 청와대 부근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만 좀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집회는 그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호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그다음에 장윤미 변호사,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안보실 불화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뭔가 삐그덕거린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어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사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때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자꾸 나오죠? 이 얘기가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황당무계. 무슨 뜻일까요? 키워드로 돼 있는데. 어떤 정당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유골은 알고 있다. 지금 꽤 논란이 되는 어떤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의 움직임,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안보실과 관한 기사 연속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북한입니다. 김정은 군 간부 80명, 80명을 불러서 미국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점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전격 개최했다. 이 회의 모습을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군 간부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불러놓고 뭔가를 강조한 거다. 무력 증강. 아니면 자위적 조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 보겠습니다. 자위적 국방력은 통상 핵무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거든요, 지금. 핵무기 시험 배치 발표 가능성도 있고 군사위 구성도 새롭게 바꾼 듯하다. 그리고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미국 정찰기 주말에도 한반도 감시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심각한 위기 사이클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대화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라면서 그래도 풀어갈 실마리는 있다. 이런 기대감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외교경제입니다. 북한 ICBM 공장 증축 징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 ICBM 거의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 얘기가 하였는데 반항을 완전히 틀어서 증축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어떤 움직임에도 준비한다. 여기 보시면 미국 연구소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발사대 시설 확장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요.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됐다. 이런 얘기. 이거 어찌 되면 심각해 들립니다. 아무튼 이런 소리가 저거 주고받으면요. 그리고 이 사진 좀 봐주시죠. 바로 아까 잠시 중앙일보 일면 사진 굉장히 뭔가 손동작이 컸는데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명의 군 간부들이 쭉 줄맞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의를 한 겁니다. 군인들, 군 장성들을 불러놓고 군 고위급 간부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력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위협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방위 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도의됐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미국 쪽에 이제 지인들도 계셔서 이런 얘기 좀 하실 텐데. 네네.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한 예. 그 자신들의 능력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고요.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일 그렇죠. 것이다.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예. 거는 다 확인이 된 거니까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시위성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의 관측인데요. 예. 그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정찰기를 예. 띄우고 예. 더 나아간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란에 대한 공습 이런 걸로 경고를 하거나 예.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더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좀 아까 그 생포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김정은에 대한 제거 작전이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거 작전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예.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의 키 이거를 가지면 예.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져 예.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 뭐 요인 제거를 예. 하는 것보다는 요인을 생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 무슨 이 제거라는 의미로 무슨 참수 작전 이런 용어가 좀 있었는데요. 예, 있었는데 그거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보다 그럼 더 불확실한 사람이 등장해서 핵에 키를 예. 준다면 어떨 것이냐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공격이 들어간다면 예. 핵을 확보하는 겁니다. 핵을 완전히 시큐어 한다 그러는데 예. 시큐어 할 수 예. 있느냐, 완전히 그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예. 그 또한 정보가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고요. 예. 세 번째는 이런 작전을 했을 때에 단기간에 끝내지 못한다면 예. 중국의 개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단기간에 정확한 정보와 생포까지 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전반적인 미국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예.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시위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봐야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평화를 관리하고 북한을 이 박스 안에 가둬놓는 예. 전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자, 지금 북한 과연 무엇을 할까?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걱정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와 미국 간의 긴밀한 협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는 우리 내부의 안보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현종을 자르든지 나를 잘라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얼굴이 좀 등장했죠. 그리고 앞서서는 김현종 차장은 강경화 외교장관과도 무슨 갈등이 있었다. 그동안 또 몇 달 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결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안보실 불화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문정인 교수 제자인 최종건 국가안보실 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입니다. 김현종 차장과 대북 제재 놓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나 봅니다. 현안 많은데 휴가 내고 출근하지 않게 됐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 최근에 이게 휴가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휴가를 냈다. 뭔가 불만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둘의 갈등 뒤엔 86 뭐 운동권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정책 노선과 보고 체계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전달한 겁니다.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아마도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없다라고. 그러나 이런 설이 일단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불거졌다는 자체는 좀 곱씹어 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그리고 이런 얘기는 9일쯤부터 확산됐는데 최 비서관이 김현종을 자르든지 나를 자르든지 하라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뭐 휴가를 갔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종 다시 등장했어요 지금 언론에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뭐 과거의 영상이 좀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보시죠. 요즘 그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옛날에 저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김현종
그 차장이 무슨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뭐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면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또.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현정 차장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 다퉜다,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진 뒤에 그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안보실 내에서 뭔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살다 보면 사람들 관계는 예. 항상 일관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싸우기도 할 거고 예. 그리고 의견 다툼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또 화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예. 건데 제가 볼 때 요즘 다툼은 조금 심한 것이 아닌지 심하다. 그렇다. 저 청와대 밖으로 저런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칠게 싸운 것이 아닌지. 사실은요, 안보실이라면은 보안이 생명인 곳일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안에서 정말 고성이 오가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건 그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게 보통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이걸 없는 걸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예. 안보실이나 특히 민정수석실은 예. 굉장히 보안에 가득 찬 장소죠. 예. 또 국정상황실도 그러하고. 예. 그러한 그 비서동에서는 기자들도 아주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안이 생명인데 예. 저런 설이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겠습니까? 예. 사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이 나왔겠죠. 예.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죠. 정부가 과연 일관성을 갖고 우리 안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저 기사를 봤을 때. 예. 지금 정부가 계속 일관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러한 것이죠. 북한이 우리한테 대해서 유화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예. 저희가 유화책을 펴도 됩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망나니처럼 튀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수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종건 수석 같은 경우는 예.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예.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매파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아무래도 성격의 미국 내 강경파 주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의 다툼이 생긴 것이 아닌지 예. 이러한 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저러한 것은 내부 예. 토론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이고 예.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일관된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러한 것들이 계속 바깥으로 안 좋은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안보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로부터도 그러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예. 그러하고 미국으로부터도 그러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좀 대통령께서 이러한 안보 정책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다잡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기사에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갈등설이 불거졌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김 차장과 최 비서관의 갈등에는 두 설이 공존한다.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설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선 투쟁설이다. 이른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놓고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갈등로까지 간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자리와 주도권 다툼이 본질이라는 이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핵심. 그러니까 두 인물 모두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핵심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지금 그 안보실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뭐 설입니다. 일단은요.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 장유미 변호사는 지금 정부 내에서 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운동권 네. 그런 활동을 하다가 요번에 집권하신 분들하고 좀 접촉이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뭐가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여기 이 기사에서 좀 뼈아프게 예. 그 청와대 인적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어떤 이런 것 부분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 정부 부처에 청와대의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연차가 높은 실장급 공무원에게 모르면 외우세요. 뭐 이렇게 워딩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최종권 비서관은 40대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간과에 굉장히 이제 86세대에 대한 어떤 뭐 비난 이런 부분들 있지만 예.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감내할 정도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예. 좀 온당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도 그쵸.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사대로라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기사대로라면 예.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안보적으로 엄중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화설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는 검찰 수사입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씩 어떤 새로운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중요 고비마다 석연찮은 악재가 있었다. 검찰은요 선거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을 말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출마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낙선을 했고요. 지금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이 됐죠. 근데 그 과정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석연치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검찰의 시각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 등록 마감 후 산재모 병원 좌초됐습니다. 원래 이거 강력히 추진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좌초가 돼버렸어요. 그 부분도 좀 석연치 않다라는 거고요. 공천 발표 당일 시청 압수수색 진행. 그리고요. 그러자 김기현 전 시장 거대 세력이 낙선 기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아직은요. 검찰은 송철호 경쟁자 승복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도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송철호 견우는 검찰이다. 산재모 병원 좌초 청과 교감 검증이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먼저 여기서 저희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께 일단 이 산재모 병원 좌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산재모 병원 좌초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다고 송병기 울산 경제부 시장 수첩에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 저 부분이 좀 문제가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 산재모 병원이라는 게 일단 울산시의 공공병원이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2004년도경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때도 공공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을 추진했다가 그것이 예타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예타에서 통과 못하고 기재부에서 낸 의견이 산재병원 등 전문병원으로 추진해라라는 이제 이런 그 의견이 있었고요. 예.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3번가량의 규모를 축소해라 그래서 500병상에서 300병상 이때마다 기재부가 의견을 계속 냈어요. 예타를 불합격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계속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500병상, 300병상, 200병상까지 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00병상으로 추진돼 오다가 이 예타를 예.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예. 지방선거 불과 16일 전인 5월 28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규모가 줄긴 하지만 필요성은 있으니까 뭔가 해보자는 쪽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계속 줄여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방선거 16일 전에 예. 5월 28일 날 예. 이건 안 된다라는 예타 통과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아예 종결이 됐던 것이죠.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종결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은 예.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약인데 공약이었었는데 그것이 좌초되니까 큰 타격을 입었던 선거 것이죠. 직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송철호 후보는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애매한 이런 공공병원 형태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2019년도 1월 달에 보면 예. 예타를 면제 사업으로 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산재 전문 병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후보가 내세웠던 그 공약의 내용과 예. 이 예타가 면제돼서 현재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해당 병원의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이전에 예. 산재 전문 병원이 또 공약의 하나였어요. 대선 공약에. 그러니까 이것만 쭉 보면은 예. 결국은 본선에서 김기현 후보의 공약을 좌초시키고 그다음에 울산시청 시장의 예. 공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관여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설사 만약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 그것이 예.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예. 발표 시점이 하필 5월 28일이냐.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 예. 그 다음 날 월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는 한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예. 예타 통과 못할 것이라는 사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 이 공약을 수정해서 본인들이 수상적인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공약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점과 그 상황이 묘하게 된 거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객관적인 아주 100% 객관적인 상황은요. 김기현 전 시장이 공약으로 추진됐던 산재모 병원 부분이 쭉 진행이 되다가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좌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였던 송철호 전 시장이 취했던 다른 공약은 결국은 그 당시에 수립이 됐고 이후에 넘어가서 실천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선거찌름이라는 거.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에서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가 진행된다. 지금 그 얘기군요. 지금 이게. 장유민 변호사. 네. 다소 복잡하긴 한데 그전까지 하명 수사 의혹은요.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통해서 수사했다.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건 또 다른 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시점과 상황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묘하고 예. 의혹을 살 만한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는 거는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거 캠프에서 단순히 이제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것에 예.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추가로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여권에서 오히려 예.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예. 이게 정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 이 어떤 청렴성을 좀 내세웠던 예. 그런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기치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수사로 바로 잡히고 사실관계가 예.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돌려보면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졌잖아요. 사실 송철호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다 상황들이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안은요. 당시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울산시장 후보 경선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당내에서 또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임동호 의원이 이른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본인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경선을 포기하고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제안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혹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드루킹, 임동호도 탐냈다. 폼나고 부담 적은 오사카 총영사. 과거에 이른바 드루킹 대선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죠. 여기에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자리는 뭐길래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단 구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일까?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대우는 대사급, 임무는 교민보호. 그렇다면 물론 교민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직급에 비해서 어떤 역할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위는 높고 일은 수월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아그레망 필요 없어 임명해도 수월하다. 상대국의 동의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사거든요. 성공한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도 가능하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갖게 되네요. 자, 김사일 평론가. 네. 오사카 초영사 자리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왜 자꾸 나옵니까, 이 얘기가? 아니 뭐 다 설명을 했듯이 예. 배우는 이제 대사급이고 뭐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근데 교민들 중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관저를 또 매입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관저 저도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뒤에 이제 물도 있고 굉장히 뭐 경치도 좋고 산도 끼고 있고 예,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래서 다들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 그 자리가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것이 선거의 하나의 어떤 바게닝 칩으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쓰였느냐라는 예.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임동호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예. 이것을 뭐 회유의 수단으로 사용했느냐 이게 예.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동호 전 최고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임동호 전 최고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이게 2007년 12월인데 이런 모임에서 과거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끼리 그냥 그런 어떤 자리에 관한 얘기를 가볍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아픈 부분은 이제 어디 예. 있는 거냐면 저 얘기를 한 사람들이 당 인사라면 당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 행정부에 추천하는 정도의 권한, 추천 건의 정도겠죠. 네, 추천 의논하는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교통 정리를 했다면 예. 과거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여당들이 뭐 그냥 그랬거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뭐 행정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청와대의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볍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는 인사를 추천도 할 수 있고 예. 인사를 민정에서 검증도 할 수 있고 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결정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입이 돼 있다면 이거는 선거의 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예. 선거 개입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 좀 그 정확한 수사 그리고 예. 빠른 예. 수사 결과의 발표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하명 수사 의혹,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투서가 왔고 그 투서가 경찰로 가서 뭐가 수사를 뭐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다가 아까 보셨지만 산재모 병원 무슨 공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당시 경선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이 선거 기획을 그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송철호 현 시장이 후보 당시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그 통과시켜 줄 것이며 본선에서 어떻게 이기게 해줄 것인가에 예. 대해서 기획을 했다는 의미인데 저 사진 보시면 저것이 이제 저 자리에서 논의했다고 밝힌 그 페이스북에 밝힌 사진인데 예. 반팔 차림이에요. 그래서 저 당시에 2017년도 7월 달에 예. 저렇게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하고 예. 그 당시에도 직이 오갔다는 거죠. 그때는 농공행상이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2017년도 11월 예. 달에 한 번 있었고 예. 결정적인 거는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2월 달쯤에 그런 또 그 비서관이 와서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석이 예. 비서관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공선법이 금지하는 이런 뭐 이해 유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저 임동호 씨의 동생분이 예. 공공기관 감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재 짧게 변호사. 하나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자꾸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기획이라는 표현을 예. 쓰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 곳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서 예. 기획을 했을 것이고 예. 근데 청와대는 여기에 개입이 예. 됐느냐 이 예.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 참 주말 동안 꽤 회자되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얼굴이 좀 약간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여기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 사진은 2017년 12월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짧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기획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위를 이용해서 기획에 관여하거나 실시하는데 실시하거나 예. 또는 여론조사한 경우라서 거기서 말하는 기획은 주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여한 경우도 기획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예. 실제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역시 법조이시니까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뭔가 상황이 묘한 상황들이 자꾸 과거에 있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